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네. 윗부분 3분의 1이 주로 하는 역할은 음식을 먹게 되면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보관, 그러니까 위가 쭉 늘어나면서 네. 보관을 했다가 네. 아래 3분의 2 부분은 그 음식물을 조금씩 내려서 잘 갈아가지고 소화액이랑 위액을 섞어가지고 조금씩 부드러운 형태로 만들어서 조금씩 12장,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장이 한 1공장, 2공장 이렇게 나뉘어 있다고 봐야 되네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네. 오. 이제 윗공장에 음식을 담아놓는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담을 수 있습니까? 보통 한 1,500ml 내외를 담을 수 있고 최대한 늘어나면 한 3리터까지도 담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보통 1,500ml 하면은 네. 우리가 식사하는 양으로 생각을 해보면 짜장면 한 그릇에 탕수육 조금 그리고 후식으로 커피 한 잔. 요 정도가 한 1,500ml. 그게 세트거든요. 네네. 그 정도의 커피 한 잔까지가 딱 정량입니까? 1,500ml 정도 됩니다. 어르신들 중에 이제 속이 늘 뭘 드시면 여기가 이제 이게 답답하다, 얹힌 것 같다, 여기가 답답하다. 그렇게 얘기해. 나 여기 뭘 먹으면 답답해. 아유 체형감 나 왜 이래? 그럼 그거 화병이야. 뭐 이러신 분도 있고. 네. 그거 먹었다고 자꾸 이렇게 그래 이러신 분도 있고. 여기가 왜 답답한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윗부분이 음식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을 네네. 드렸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드시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충분히 쫙 늘어나줘야지 음식이 들어올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 네. 안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아하. 공간이 좁으니까 그러니까 음식 조금만 먹어도 금세 배부른 것 같고 답답하고 이런 느낌이 들고요. 또 밑에 부분에서 음식을 조금씩 해서 계속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 운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보내질 못하니까 네. 위에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막힌 것 같고 뭐 돌덩이가 매달린 것 같고 네. 답답하고 음식이 남아 있으니까 가스가 만들어져서 거꾸로 올라오니까 트림 나고 그런 것들이 다 생기는 거죠. 소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네.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이런 느낌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사하시기도 더 힘든 거죠. 음식만 봐도 냄새만 맡아도 역겹다고 얘기하시면서 못 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소화 능력이 떨어진 것이 결국은 문제가 돼서 소화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응급실에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그죠? 식후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네네. 전신 상태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영양제 달라 그러고. 안매. 응급실에 가세요? 그렇죠. 어머.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참 속상하더라고요. 네네.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네. 이게 어떤 질환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악성 질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암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질환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 꼭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수님 솔직하게 냉정하게 위 깨끗하네요. 좋아 나 위 좋대. 그런데 답답해.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환자 잠깐 말씀드리면 네. 60대 여자분이셨는데요. 진단받기 한 2주 전부터 갑자기 식사하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막 토할 것 같이 메스거리고 이런 증상이 자꾸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병원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는데 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밝혀졌거든요. 그거를 병명이 있는 겁니까? 예, 그거를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와 그러면 그런 환자는 죄송합니다. 미치고 팔짝 뛰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나는 불편한데 아무 이상이 없고 기능성이래. 근데 나는 그럼 어떻게 이게 참 이게 위궤양, 십이장 궤양, 뭐 위암, 식도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역류성 식도염 아니면은 이제 소화 장애를 유발하는 게 간이라던가 쓸개, 췌장 같은 데 문제가 있어도 그런 병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병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소화 장애를 겪으시는 분들을 기능성 소화불량 또는 기능성 소화불량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 네. 근데 일단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를 마비시킨다든가 이런 것들로 분명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십이지장에 염증이 조금 있거나 위에 사는 헬리코박터 균 감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이런 위장이 잘 움직이지 않게 하고 이런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이런 증상들을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런 증상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 70% 정도가 기능성 소화불량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이 그런 걸 겪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더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는 이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소화불량이 있으면 사실 삶의 질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럼요. 그걸 참지 마시고 그래도 검사를 받아보시고 자기가 별 이상이 없는 70% 안에 드는지는 확인 꼭 하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저는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검사가 무서워서 못 하신다는 분들 자주 있거든요. 예. 검사가 무서워서 못 하시다 보면 더 무서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런 분들 이 기능성이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 식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하셔야 될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시세끼 한식으로 식사를 하시는 그런 식단을 보면 거기서 딱 하나 너무 맵고 짜고 자극적인 것만 좀 빼신다면은 그렇다면은 다 됩니다. 또 요즘에 젊은 사람들 스트레스 푼다고 그 매운 거, 요즘 맵죠. 이 매운맛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사실 위장 건강 측면에서는 그런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맵고 짜고 자극적인 건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거기에 이제 또 우리가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섭취를 해야 면역 기능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지방질이 좀 낮은 살코기 그런 부분 또 생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또 변을 좀 충분히 수월하게 보시려면은 식이섬유 섭취를 충분히 하셔야 되거든요. 식이섬유는 줄기 먹는 채소라든가 이런 채소 종류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종류를 같이 잘 드시고 한다면은 이런 소화불량 같은 것도 발생할 확률이 좀 낮아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쳐서 오는 그런 분들이 저는 사실 제일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소화장애가 생기거나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골고루 식사 잘 하시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위장 쪽으로는 항상 건강하신 그런 국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